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자바 기초 프로그래밍 강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은 이렇게 변수의 쓰임과 그러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변수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언급하고 이번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변수와 관련된 상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바에서는 먼저 이 변수를 만든 다음에 즉 변수를 선언한 이후에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선언할 때 이 자료형 중에서 이 정수를 나타내는 타입만 해도 short, 그리고 우리가 어제 했던 int형, 그리고 long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형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정수 변수 안에 실수를 넣게 되면은 이 정수 부분만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이거는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클립스를 실행해 보시면 지난 시간까지 만들었던 이 4층 연산 프로그램이 나올 건데요. 한번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int a는 이렇게 0.5라고 해주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a라는 값은 int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정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실수를 넣으려고 하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앞에 int라고 이렇게 괄호 안에 int를 넣어줌으로써 int형으로 형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즉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형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를 출력해 보시면은 이렇게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실수형을 정수로 바꿀 때는 이 소수점 자리 뒷부분이 전부 다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정수 부분만 a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서 출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걸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실수값을 반올림을 할 때는 변수에 0.5를 더한 뒤에 정수형으로 형 변환을 하면 됩니다. 즉 반올림한 값이라는 것은 실수에 0.5를 더한 다음에 이렇게 int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더블 b가 0.5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해볼게요. 그 다음 이렇게 a는 b에다가 0.5를 더한 뒤에 그것을 형 변환한 걸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b라는 게 어떠한 실수값이든 간에 항상 0.5를 더하고 int형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항상 반올림이 된 값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0.5를 반올림하면은 1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0.4가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0이 나올 거고요. 0.6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1이 나오겠죠. 즉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 또한 이렇게 형 변환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한번 간단하게 변수와 관련해서 다양한 상식까지 알아봄으로써 변수 파트를 완전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자료형인데요. 자료형은 사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알아보았는데 한번 이번 시간엔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자료형이라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에게 필요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한다면, 즉 자료형이라고 말한다면 원시 자료형과 비원시 자료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원시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이 불린이나 캐릭터, 바이트, short, int, long, float, double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자료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스트링 같은 경우는 배열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 같은 거를 다른 자료형들을 엮어가지고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원시 자료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array나 스트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의 자료형처럼 자바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데이터 타입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많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배우다 보면은 다 익숙해져가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바에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것과 사실상 거의 동일한 자료형이 존재하는데요.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는 캐릭터형, 정수를 나타내는 byte, short, int, long, 그리고 실수를 의미하는 float형, double형까지 웬만한 건 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이미 존재하는 자료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료형이 존재하고 이제 C 언어와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이 불린형과 스트링형 정도만 있을 뿐이에요. 이 기본적인 C 언어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 불린형이 없어가지고 만들어주거나 해야 되고 또한 이렇게 스트링형이 없어가지고 이 캐릭터의 배열로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불린형과 따로 문자를 의미하는 스트링형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훨씬 더 간편한 자료형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형은 스트링, 어레이, 불린, 캐릭터, 인트, 더블 정도가 있고요. 자료형 자체는 사실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많은 실습으로 훈련을 거치게 되면은 알아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문자를 나타내는 이 자료형인 스트링형 같은 경우는 아주 편리하게 자바 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스트링 내부적으로 이 substring 등의 함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바에서 사용되는 전반적인 자료형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한번 바로 실습을 통해서 이러한 자료형들을 사용해보고 한번 더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자료형을 바르게 이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총 4가지 실습을 해보면서 이 자료형의 전반적인 활용에 대해서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자료형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거의 반드시 사용되는 자료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인트형, 캐릭터형, 플랫형, 더블형인데 이 4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쓰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첫 번째 실습으로 더블형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다음과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는데 이 튜토리얼 3란 이름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소스 코드를 만들어 주는데 이름은 메인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메소드를 자동으로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주고요. 만든 이후에 다음과 같이 바로 작성해 주겠습니다. 먼저 더블 A는 10.3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 더블 B는 9.6이고, 그리고 더블 C는 한번 10.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한번 넣어주시고요. 바로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이렇게 3으로 나눈 것, 즉 이렇게 괄호를 묶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3으로 나눈 값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출력해보시면은 10.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3개의 더블형을 선언해서, 즉 3개의 실수형을 이렇게 선언을 한 뒤에 그 3개의 값을 더한 것을 이렇게 3으로 나눈, 즉 평균 값을 이렇게 한번 구해보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작성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해볼 프로그램은 아스키 코드 기반의 캐릭터형을 사용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반복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반복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반복되는 연산의 과정을 한 번에 이제 힘들이지 않고 굳이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아도 연속적으로 어떠한 로직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바로 반복문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그런 반복문을 한번 같이 응용해서 이 캐릭터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다음과 같이 이 부분 다 지워주시고 새로운 코드를 한번 작성해 줄게요. 자, for 한 다음에 캐릭터 i는 A부터 출발을 해서 i가 이 Z에 도달할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system.out.print 하신 뒤에 이렇게 i 한 뒤에 더하기 해서 이렇게 문자열로 한 칸 띄어쓰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A부터 Z까지 순식간에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즉 이렇게 캐릭터, 문자 형태의 i라는 게 이렇게 A부터 출발을 해서 Z까지 1씩 더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건데요. 이 내부적으로 이 A부터 Z까지는 아스키 코드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컴퓨터 내부적으로 1씩 더해가면서 B, C, D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하는 식 알파벳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A부터 Z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모든 알파벳을 출력시켜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캐릭터형이라는 자료형과 반복문을 동시에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A부터 Z까지 모든 알파벳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볼 건 바로 이 10진수를 8진수 혹은 16진수로 바꿔 출력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바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내용을 지워주시고요. 다음과 같이 먼저 int에 이렇게 a에 200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out.println 한 뒤에 이렇게 10진수를 먼저 출력해줍니다. 10진수는 이렇게 a라고 출력을 해주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10진수 200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시스템 out.format이란 뒤에 8진수 이렇게 한 다음에 %5를 넣어줍니다. 이 %5 같은 경우를 바로 형식 지정자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컴마를 띈 다음에 a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a라는 값이 %5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5가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10진수 정수를 8진수로 출력하는 그러한 과정을 수행해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보시면 바로 200을 8진수로 바꾼 숫자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내려보내가지고 16진수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16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x를 하면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행하기 전에 역슬래시 한 다음에 n을 넣어서 이렇게
이 부분은 바로 줄바꿈을 의미하는 건데 엔터랑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 out.println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 부분을 출력한 이후에 한 칸 줄바꿈을 해주는데 이런 시스템 out.format 같은 경우는 한 칸 띄워주는 걸 자동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역슬러시 한 다음 n을 넣어가지고 한 칸 줄바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0진수 200, 8진수 310, 16진수는 C8이라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16진수를 8진수 및 16진수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int라는 자료형은 이렇게 갖가지 형태로 활용이 되면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 스트링이라는 자료형,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자료형, 즉 문자를 담을 수 있는 이런 자료형을 이용해서 어떠한 문자를 처리해보고 서브스트링 함수를 한번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과 같이 모든 내용 다 지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스트링 네임 한 다음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어떠한 문자를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John Doe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외국 이름을 담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네임을 출력하도록 해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John Doe가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다음과 같이 스트링이라는 자료형 안에 substring이라는 어떠한 함수를, 내부적인 함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면은 name.substring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0,1을 넣어보시면은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J만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하는 0이라는 거는 첫 번째 문자를 의미하고요. 이 두 번째 문자 같은 경우는 앞에 숫자가 1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0부터 증가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뒷자리에 오는 거는 총 마지막 자리가 몇 번째 문자인지 알려주는 거고요. 이렇게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J까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과 같이 이렇게 3,6을 해보시게 되면은 0, 1, 2, 3, 즉 n부터 여섯 번째 문자인 D까지 출력이 되죠. 그래서 N 띄어쓰기 D가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스트링 변수에 이렇게 내부적인 어떠한 함수를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서브스트링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5,8을 하게 되면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즉 이 D부터 E까지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가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갖가지 되게 편리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서브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어떠한 문자열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에 사용되는 이런 내부적인 서브스트링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스트링은 제가 초반에 원시 자료형이 아니라 비원시 자료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서브스트링 같은 내부적인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훨씬 편리하고 이 자바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특징적이고 특수한 자료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스트링에 대해서까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엔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료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가 어떠한 데이터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러한 데이터를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타입을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